오늘 기자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공안검사를 좋아할까?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공안검사를 좋아합니까? 어쨌건 이번 인사를 했는데 예. 공안검사 전성시대다 또는 뭐 공안검사 공화국 시대다 이런 말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이면을 파헤치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공안검사 출신이 임명이 되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이제 공안검사 출신 아닌데 공안검사 전성시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몇 명이나 그러니까 있습니까? 정확하게. 청와대 내에서는 뭐 비서실장, 민정수석,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이제 공안검사는 아니고 특수통으로 특수검사. 불리고, 예.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청와대 비서진 개편 인사가 나자 트위터에 이제 공안검사 공화국 시대 이런 글을 올렸고요. 법조계 내에서도 공안검사 전성시대가 맞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한 원로 법조인은 과거의 군사정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검사 출신들, 특히 공안검사들이 중용이 많이 됐었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육법당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더 좀 유의를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검사 출신들을 중용한 이유는 뭘까?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육사 출신, 뭐 법대 출신, 법조인 출신. 이 육법당인데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안보와 법치, 원칙, 능력 등을 중시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게 된 것일 뿐이다.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한 법조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 대통령이 법조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도 결정이 내려지면은 이에 승복하고 더 이상 뒷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주장이 있지만은 도출된 결론에는 승복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사가 법정에 가면 각기 정반대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은 거기에 승복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직업적 충성심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은 군인 출신도 굉장히 이번에 많은데 군인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렇죠.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 예. 이게 두 조직의 유사한 점이 상명하복에 철저하다. 그렇죠. 뭐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중견 법조인은 통치자 입장에서는 충성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검사 출신들이 좀 엘리트들이니까 네. 엘리트들이고 나름 검증된 사람들인데다가 일반 공무원과는 달라서 몸 바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아하.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주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법조인들을 좀 중용한 그런 스타일을 보여왔습니다. 누가 있었죠? 지금 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선출직이긴 하지만 그렇고요. 법조인이고. 그리고 권영세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예. 이주영 특보단장, 뭐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법조인이죠. 그러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출신 중에서도 특별히 공안검사 출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검사들을 주특기별로 공안통인이, 특수통인이, 기획통인이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 검찰 내에서 회자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안통은 나라 걱정을 하고 기획통은 조직을 걱정하고 특수통은 사건을 걱정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제 공안통이 나라 걱정이라는 게 사실상 뭐 국가보다는 정권 걱정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죠. 그 검찰의 한 고참 간부는 각 주특기별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다면서 공안 검사들은 전체의 틀을 생각하고 특수통들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모양새, 그 어떻게 될 건지 그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공안검사는 국가안보나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지만은 특수검사들은 청와대나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캐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의 한 중견간부가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데 공안검사는 윗선과 의견이 다를 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다가도 결정이 내려지면은 군말 없이 따른다. 그런데 특수검사들은 윗선과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하나도 안 되면은 사건 수사 내용을 흘려서 예. 리크를 해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지난번 원세훈 김용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마냐 부딪혔을 때 예.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특수통인 최동욱 검찰총장의 차이, 그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결국 시키는 대로 뭐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아주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사실 이 사태가 꼬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라면은 공안검사 출신들은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자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이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교체가 그 때문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이 새 내각은 검사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하고 예.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 투톱 체제가 되는 건가요? 모양새는 투톱인데 실제는 원톱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원톱 왕실장 체제로 보는데요. 김기춘 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실제 경남중학교 5년 선후배 사이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 내에서는 상사와 부하로 재직을 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법무연수 원상 시절 법무연수원 기획과정을 했는데 예. 이 차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하. 실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고등고시 12회고 예.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법연수원 14회인데 17기나 차이가 납니다. 까마득한 후배군요, 국무총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김기춘 총리가 카리스마가 대단해서 후배들이 거역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은 그 의전과 격식이 아주 그런 걸 되게 까다롭게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예.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에 이제 야인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아침에 식사를 한 뒤에 의관을 갖추고 2층 서대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 검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식탁에 이름표가 붙어 있을 정도로 의전이나 격식을 되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식사하는데 집으로 불러 식사하는데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을 정도로. 정부 조직법상 서열은 국무총리가 위이고 비서실장은 장관급인데 예. 실제 형식은 왕수석으로서 왕실장 노릇을 하면서 내각과 청와대를 관장하지 않겠냐. 정권의 2인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벌써 사실은 나오긴 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2인자는 안 두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2인자니 핵심 실세니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 만사형통이다, 대통령의 멘토다, 왕차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복심이라는 얘기를 해도 핵심 실세다, 2인자라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이래 되면은 과연 2인자를 인정하는 거냐? 그런 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 같긴 하지만은 어쨌건 청와대라는 비서실 조직은 수평적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예. 왕 실장이 되면은 너무 좀 상명하달식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우려. 그런 목소리들이 가뜩이나 있습니다. 이제 소통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 더 막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도 드는 건데 불식시켜 줘야죠. 그 점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